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황장수의 톡톡톡 특별 초대석으로 여러분 그 TV에서 많이 보셨죠. 그 삼평산민연구소 이사장 최양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최 박사님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농업경제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저 대학 때 전공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최 박사님은 박사고 저는 석사 수료입니다. 차이가 좀 납니다. 최 박사님, 근데 우리가 인연이 좀 있지요. 그렇죠.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황장수 소장의 비선 실세 최양호입니다. 뭐 황장수 소장과는 뭐 참 이 사선을 많이 넘었죠 우리가. 예. 그래서 WTO 우루과이 라운드 때 대단했죠. 그 농민들을 위해서 사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반대편에 서서 예. 했지만 마음은 같은 마음으로 농민을 사랑하고 또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의 그런 이 무역 질서에 대해서 바로잡자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비선 실세입니다. 예, 비선 실세 맞았습니다. 참 제가 괴롭혔다 이렇게 할 생각을 하시네요. 그때 저는 최 박사님이 저를 괴롭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93년 YS 정부가 들어서고 그렇죠. YS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제가 당시에 한국노총 같은 한농연이라는 단체와 인노총 같은 전농을 사상 처음으로 연대를 시켜가지고 그때 지금 와서 이야기하면 돈은 제가 다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장충단 공원에서 네. 집회를 크게 해가지고 대학로로 농민들이 한 10,000여 명 이상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요. 그렇죠. 네, 난리가 났고 그 뒤로 이제 경실련이 하던 WTO 그 반대,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 반대 이 범국민 그 본부를 제가 있던 한농연 사무실로 갖고 와서 제가 거기에 이제 정책실장 대변인을 맡으면서 그 투쟁을 한 1년간 했죠. 근데 듣고 보니까 뭐 자기 자랑 같으시네요. 그런데 최 박사님이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때 이 좀 소리도 내고 해가지고 그 농림 해양 수석입니까? 네, 그렇죠. 수석 자리가 생겨가 거기에 최 박사님이 이제 국장급으로 네.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컨텐츠를 하는 게 아니라 언놈이 데모를 하는가 이렇게 농업 분야에 정부의 정책에 달라드는가 최 박사님이 주로 이제 색출해가지고 때로는 이제 소주를 사주면서 회유도 하고 때로는 이제 쭉 시켜가지고 어디 좀 겁도 좀 주고 그래도 뭐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참 좋았죠. 뭐 낭만도 있었다고 얘기하면 참 그 뭐 좋게 안 받아들이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래도 뭐 상대 쪽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치공학적으로는 서로 대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럼요. 진짜 농민을 사랑하고 이게 어떻게 우리 농촌을 잘해야 될 건가. 그래서 뭐 각별히 우리 황장수 소장을 제가 좋아하는 게 그 당시에 42조 농어촌 발전 특별법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큰 공헌을 한 게 우리 황장수 소장입니다. 그래서 요구 사항들을 좀 조리 있게 얘기를 했고 또 당시에 또 YS가 큰 결단을 하셔갖고 우리 농촌이 또 우리의 이 소위 말하는 이 우리가 나가야 될 농촌에 나가야 될 방향을 서로 좋은 그런 결말로 냈기 때문에 그때 참 소리도 많이 지르고 그랬습니다만 서로 감사하고 그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요새하고는 달라요, 그죠? 예, 그 뒤로 그때 이제 이 농림해양수석실에 여기 최 박사님이 노력을 해서 농어촌 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그렇죠.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다 같이 정부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하고 멤버로 참여를 했어요. 김범일 위원장으로 위원장님이시고 해서 가난 농군학교.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거기서 안을 내어서 결국은 정부에서 이 농특세를 만들어가 42조를 만들어서 10년간 농업에 투자를 더 늘리는 기존 예산 외에 이런 식으로 서로 합의를 했어요. 아마 한국에서 사회 갈등 구조를 그렇죠. 합의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끌어내서 정부가 윈윈한 어떤 첫 사례일 거라고 봅니다. 그 이후로 그런 일이 없었던 것 없죠.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동서고금을 보면 한 정권이 무너지는 데는 새로운 세금이 항상 나올 때 다 무너졌습니다. 뭐 마가렛 대처부터 해서 세금을 새로 제정하면서 이제 정권의 위험이 왔는데 그거를 감수하고도 참 좋은 방향으로 또 어떤 정권의 그런 정당성에도 침해를 안 받으면서 그런 농어촌의 발전에 밑거름을 해줬다는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최 박사님이 또 저는 그때 가난했던 시절이고
또 술 먹으러 가자 해서 또 밤에는 또 술도 먹고 그래 소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축산 농가가 또 사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네. 그래서 참 좋은 시절인데 그 이후로 노동계라든지 노사정위원회가 있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많았지만은 단 한 번도 그런 위원회들이 서로 이 의미 있는 타협을 합의로 이루어내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가 93년 4년 이럴 때인데 그렇죠. 지금 벌써 20년이 됐네요. 뭐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앞에 선례가 있으면 꼭 다시 반복되는 그런 구조들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선례들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계기들이 많았는데도 일방적인 어떤 정치 공학적으로 풀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이런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태들이 눈앞에 왔는데 해법을 못 찾는 그런 상태까지 온 거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 최순실 게이트 이 사건도 본질은 이 사회가 민주화되었는데 그 사회 민주화에 뒤따르는 제도, 시스템, 그렇죠. 또 경제적인 어떤 민주주의 절차 이런 것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갭이 발생하면서 이 생긴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몸만 큰 거죠. 몸만 이제 키도 커지고 몸무게도 늘었는데 성장은 했었으나 발전은 못한. 이제 그런 거를 발전 방향으로 끌어주는 게 사실 지도자의 역할인데 또 그 부분에서도 이번에 큰 어떤 결함들을 발견하고 있으니까 뭐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뭐 당연해야 될 또 해야 될 숙제지만 숙제를 하기 전에 숙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게 황 소장과 저의 이제 임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봐집니다. 예, 또 어쩌다가 보니까 한 30년 만에 다시 만난 데가 지금 방송에서 정치 패널로 지금 이렇게 일요일 날 TV조선의 옥타곤부터 방송국에서 자주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보실 때 우리 황 소장하고 저하고 굉장한 이 말다툼이 있더라도 서로 이뻐해서 싸우는 거지 서로 아이고 저놈 저 안 되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큰 소리가 나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많이 잡혀갔어요. 그 시위를 이 집회 신고를 해가 하면 항상 전농 쪽에서 오신 분들이 사고를 쳐요. 신고는 저보고 시키고. 그러면 제가 다 책임을 져가지고 제가 한 번은 그 농협의 관계자들하고 충주 비행장에서 제주도로 가는데 갑자기 비행기에서 안내문이 나와요. 거기 비행기가 서울 움직이다가 서요. 이 탑승객 중에 황장수 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좀 있다가 사법 경찰이 2명이 올라왔어요. 저 수배가 떨어진 사람이 이렇게 좀 앉아서 내가 거기서 내려서 이야기 좀 하고 다시 또 비행기를 타고 또 그때 사천에 출마한다고 사천 공항에 가니까 근데 황 소장 공항에서 또 수배자라고 잡더라고요. 황 소장께서는 지난주에 광화문에 이제 소를 몰고 온 농민들이 있었는데 시위대 시위할 때 소를 제일 먼저 갖고 오신 분 아닙니까? 야, 그거 기억하시네요. 네. 그때 이제 이 시위를 한다고 이렇게 서울 도심에 그때가 한 20몇 년 전이죠. 소를 한 마리 풀었죠. 그렇죠. 그래갖고 그 자민련 당사 그때 당시에 서강대교 건너면 곧바로 거기 그렇죠. 자민련 네, 당사가 있는데 그 앞에서 소를 풀어가지고 나중에 어찌 된 줄 아십니까? 소 잡아먹으셨겠죠. 예, 그 주인이 소를 이렇게 한 풀고 나면 이 소는 안 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잡아야 된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하니까 그때 당시로 배가 한 20-30만 원 부른 것 같아요. 네. 그 작은 소인데.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좀 뭐 여기 고기는 고생한 사람한테 나눠주게 좀 보내주십시오 이랬더니만 고기가 소 한 마리 잡았는데 요만큼밖에 안 왔어요. 근데 하여튼 소가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라 그러면 자기 눈에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동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내가 이번에 그 소 2마리를 보고 저 소 또 저거 내일 또 잡아먹히겠구나 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 예. 자, 그래서 제가 옛날에 농민운동 했다면 잘 안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래도 오래간만에 정언을 해주시는 분이 나와가 오늘 그래도 좀 정언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런 옛날 얘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비선실세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황장수 소장의 과거 비행에 대해서 문의 있으시면은
꼭 연락 주십시오. 제가 지금 머릿속에 둘이가 알만한 비행이 있나 하고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최 박사님 이제 네. 본격적으로 토론에 좀 들어갑시다. 오늘 뭐 때가 때이니만큼 그렇죠. 탄핵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만도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각 당별로 또 3당이 모였다가 네. 또 여야가 만나고 굉장히 뭐 한국의 운명을 가르지를 뭐 일주일이라 그랬는데 뭐 진짜로 아주 다이내믹하게 오늘 움직였고요. 예. 근데 결론이 없어요 오늘. 그죠? 있고. 결론이 없으니까 사실 저희 국민들이 바란 거는 어떤 가시적인 그런 탄핵안이 2일 날은 나와주리라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아무것도 없이 됐고 또 9일이다 또 새로운 안이 나오고 이러니까 오늘 굉장히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정치평론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뭐 결론 없는 거에 대해서는 허탈할 것 같아요, 그죠? 예, 허탈하죠. 지금 그래서 보면 그저께 박 대통령이 화요일 날 오후에 기자회견을 해서 3차 담화를 했는데 제가 그때 MBN에 해설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비박에 탄핵에 가담하려는 열표를 깨기 위한 용이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부터 이제 표가 슬슬 한 10표쯤 빠지던데요. 지금 이렇게 탄핵에 통과시키기 위한 표가 아슬아슬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비박들이요. 근데 오늘 보면 비박들이 대통령 4월 퇴진, 6월 대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이제 비박들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걸 명시해서 약속을 해달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3차 그 담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 이거는 비박계에 보내는 영상편지다. 네. 왜냐하면 자기 퇴진 문제와 개헌 문제를 버무리를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공은 국회로.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자기가 지금 뭐 진퇴라 그랬습니다만 자기 퇴진 문제 가장 위에 계신 분이 그거를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 맡긴다는 게 그거조차 생각이 안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 비박계가 캐스팅 보트를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자 내가 무슨 생각이 좀 있으니까 좀 듣고 해봐 그러면서 비박계가 원하는 그런 개헌을 고리로 해서 소위 말하는 몇 표 뽑아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현재 발의 정족수에도 17명이 모자르는 국민의당이 빠지다 보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뭐 200표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200석이 지금 이제 숫자적으로 아슬아슬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뭐 오늘 저녁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여기서 이제 비박계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또 오늘 아침에 추미애하고 김무성 대표가 이제 만났습니다만은 거기도 좀 뭐 서로 입장만 확인을 한 상태에서 서로 헤어졌기 때문에 자 이게 뭐 진짜로 이러다가 촛불이 광화문에서 여의도로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요 이런 부분이 대통령의 무슨 신의 한 수다 묘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꼼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거냐. 저는 오늘 오후에 제 칼럼에서 야당이 더 이상 자고우면 하지 말고 국회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9일 날은 표결을 강행을 해라. 그리고 만약에 새누리당의 비박 친박이 가담을 안 해서 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 지수가 싹 올라갈 거고 이것이 이제 정치권으로도 그만큼 박 대통령한테 향하는 만큼 향할 건데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저는 빠져나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 아닙니까? 한국에서. 제일 높은 분이 자기 물러나가는 걸 자기가 정해야지. 왜? 여야 국회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것을 갖다가 일정을 법적인 절차라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차라리 친박들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요. 정말로 탄핵을 막고 싶다면 깨끗하게 친박들이 우리 또 개헌에 동참을 하게 그러면서 이거 부분에 대통령이 언제까지 결단을 해서 이렇게 나가겠다는 걸 발표를 할 때까지 2주일이면 2주일, 3주일이면 3주일 차라리 시간을 주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기간은 4월 말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깔끔하지요. 지금 이렇게 하는 형태들이나 뭐 홍문종 의원이 하는 딱 줬던 개됐다라고 하면서 빙정거리는 거라든지 이런 형태를 보면 제가 볼 때 지금은
이 묘수를 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갔다가다가는 죽을 자리를 파고 있는 거라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문석 네. 대표 이야기가 나오셨으니까 뭐 시청자도 많은 분이 많고 천암이시잖아요. 네, 뭐 그거 어떻게 잘해 주십니까? 아이고 뭐 제가 뭐 덕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김무성 대표가 든든하게 좀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아니 뭐 지난번에 보니까 저기 우리 최 박사님이 처초에 나갈라 했는데 천암 공천도 하나 못 챙기는 분이 뭐 아이 뭐 저기 매형하고 뭐 자기 나가는 거 의논해서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제 결정대로 했고요. 저 방송 안 보셨어요 그때? 예. 서초 반포대교 건너오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그러는데 뭐 결론적으로 4.13 총선의 경선 과정은 지금 누군가가 비박계에서도 거기 진상 규명위원회를 지금 뭐 만들려고 그러니까 사후에라도 뭐 과정들이 밝혀지겠는데요. 뭐 정치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정치라는 게 공정한 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불환빈, 불환균. 백성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견디는 게 아니라 그걸 못 견디는 게 아니라 균등한 거, 이런 평등하지 못한 거에 지금 굉장히 불안을 하고 있고 거기에 불만이 많은데 그래서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이제 삼평삼민이라는 게 그거 안 그래도 여쭐랬는데 이제 좀 소개해 주시죠. 삼평삼민이라는 건 평등의 민주주의, 예. 평준의 민생경제, 평안의 민권사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세 방면에서의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뭐 민주공화국인데 민주주의는 많이 되어 있지만 공화국이 지금 부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화라는 것은 공공의 선,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못 됐고 뭐 좋은 게 뭐고 나쁜 게 뭔가가 다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공공의 가치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는 잘 됐지만 이런 공동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좀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제 생각을 국민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삼평삼민 이제 연구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우리 최 박사님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선친이 1985년도 6년도에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드셨어요. 그래서 국회에 발언하시고 근데 선친 소개를 좀 하셔야죠. 네, 근데 뭐 안타깝게 이제 87년도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런 그 유지들을 이제 계승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그래도 또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에는 뭐 그래서 최 박사님도 인텔리시지만은 이름이 삼평삼민이 좀 뿌리가 깊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는데 선친이 공보부 장관을 하셨습니까? 네, 최치안이라고 유명하신 분이죠. 지금 보면 이제 또 다시 기억이 돌아오는 게 저희 이제 선친 이제 공보부 장관을 하실 때 그때 4.19가 터졌어요. 예. 그래서 당시 이제 어렸을 때 얘기 들은 거는 그래서 이제 대모대가 뭐라고 하니까 국무회의를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주관을 하는 자리에서 저희 선친이 그러면 우리 총 내각이 사퇴를 하자.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돼서 4월 23일 하야까지 가는 내각 총사퇴. 총사퇴를 그때가 먼저 60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60년에 내각 총사퇴가 나올 정도로 민주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얘기 내각 없지 총사퇴 않습니까? 하자고 하면 박 대통령 앞에서 네. 장관 한 명이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이 예를 들어서 저렇게 시위가 촛불로 뒤를 세우는데 나를 세우는데 우리 내각이 총사퇴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레이저 맞고 무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에서 나와서 2화장까지 이제 걸어가시는 상황에서는 또 국민들이 나와서 박수를 쳐주고 이제 그런 교감과 동감의 그런 정치들을 이제 하셨는데 지금 사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셔서 논현동 자택까지 가실 때 국민들이 그런 호응을 하실 것인가 그런 것도 이제 뭐 사실 궁금하고요. 오늘 대구 서문시장까지 가셨으면 가는데 오는데 4시간은 더 걸리셨을 건데 그렇죠. 가서 15분 시장에는 뭐 거의 한 10분 정도 잠깐 번영회 회장하고만 같이 다니셨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서문시장 가시면서 뭐 많은 분들이 정치적으로 거기서 뭐 2004년도에 총선 나올 때도 그걸 찾았고 2012년도에서 그런 어떤 정치적 발판을 만든 곳이라 그래서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저 탄핵에 부결이 된다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창원인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날? 5.18 그 예. 부산에. 아니 광주에 광주 5.18 5.18 예. 묘지를 예. 찾으시면서 또 거기서 절을 하고 이렇게 탄핵 복귀하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대통령직을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야 이거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공과 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또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분하고 이렇게 좋은 인연보다는 한때 친했어요. 대구의 이강철 씨 횟집에서 3명이 앉아서 본인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가야 된다 하고 하면서 3명이서 코가 비뚤어질 때까지 술도 네. 먹었고, 해운대 앞바다에서 그 이영복 씨가 하던 술집에서도 술도 코가 비뚤어지게 먹고 둘이 또 좀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저는 친노를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친노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화끈하게 이렇게 진솔하게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어떤 성부사 기질이라든지 또 대중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은요, 지금 정치에서 좀 배워야 될 부분도 있다. 인정을 합니다.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담화 이런 게 꼼수라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진짜 꼼수일 수 있는 거고요. 그건 승부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바둑을 둘 때 이제 묘수를 둔다 그러잖아요. 묘수를 3번을 두면은 바둑을 진다 그럽니다. 묘수란 게 뭡니까? 자기가 궁지에 빠져 있는 걸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바둑에선 제일 중요한 게 정석 아니겠습니까? 정석이죠. 네, 그래서 요번에 이런 촛불이 꺼지고 다시 밝은 세상이 오려면 할 수 있는 건 진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은 말 중에 최 박사님 말씀이 옛날보다 엄청 늘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야 힘으로 했고 지금 밀리겠다 좀 이따 종편에서. 예.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이제 검찰에 출두를 했지 않습니까? 봉화마을에서부터 버스를 타고요. 검찰청사 앞에서 죄송하다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잘못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3차례 담화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 담화에 대해서 정말로 박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진솔하게 사과를 하는구나 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요, 촛불을 기름을 끼얹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 박 대통령이 제안한 게 10월 24일 날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개헌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김문수 전 대표께서 조금만 참아야 되는데 굉장히 기쁘다라고 너무 빨리 표시를 했어요. 그로부터 한 10시간 뒤에 태블릿 PC가 터지면서 다음날 대통령은 첫 번째 사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8일입니까? 그렇죠, 4일. 예, 국회를 갑자기 가셔가지고 국회의장 앞에 국회 추천 총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잖아도 거국중립 내각 총리니 뭐니 해가지고 엉켜있던 야당이요, 이 문제 때문에 더 엉키지 않겠나 하면서 대통령이 그러면 내각을 통할할 수 있게 하겠다. 헌법의 문제 때문에 거국중립 내각은 곤란해도 사실상 이 책임 총리제가 거국중립 내각식으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게 하겠다. 굉장히 복잡한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 전에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해놓고는 그걸 또 정리를 안 하고, 그건 아직도 있다며요. 그럼요. 아직 어정쩡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또 한 수가 돼가 야당이 총리를 놓고 민주당, 국민의당 헷갈리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헷갈리고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메스트 대꼬이니까 그로부터 5일 뒤에 야당은 차례대로 박 대통령 하야 퇴진으로 이렇게 갖고 그것이 곧바로 탄핵으로 그 다음 주에는 넘어왔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그런 수를 던졌어요. 화요일 날요. 이 부분이 당장 2일 날 탄핵을 막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또 새누리당 내분을 진압하고 분당 사태도 막고 또 새누리당의 비박이 가담하는 걸 막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국정을 회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생겼다. 어제 성문 분석 전문가가 박 대통령이 3차 담화를 한
이 목소리 성분 분석을 하니까 1, 2차 당화보다 1.4배 정도 더 힘이 실려 있고 좀 안정적이더라. 다만 최순실이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가 떨리고 자신이 좀 떨어지더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12월 9일 날이 이제 분수령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지금 뭐 기자 간담회라든가 대국민 또 담화를 지금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대국민 담화나 기자 간담회 했을 때 첫 번째 진실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이래저래 저래 했다. 이거는 밝혀주셔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신뢰성과 진실성이 담보가 되면서 뒷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 우리가 소모적인 이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 뭐 내가 뭐 어떤 걸 했다. 대통령 입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논쟁은 뒤로 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또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고 이런 촛불을 빨리 진실로 꺼주시고 이제 큰 태양이 되셔서 이제 비출 준비를 하셔야죠. 그래서 태양이 돼야 될 건데 무슨 해도 안 뜨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 근데 제가 볼 때 말입니다. 야당이 오늘 좀 헷갈려요. 국민의당은 오늘 뭐 이 안철수 전 대표는 그렇죠. 오늘 발의해서 내일 통과시키자고 이야기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은 이번 주는 아니다 하고 협상하고 그 다음에 탄핵을 병행하자. 그렇죠. 이거는 뭐 하도 수가 복잡해서 그 다음에 또 추미애 대표는 아침에 김무성 대표를 네. 만났잖아요. 그래서 1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4월 이야기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 1월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가 왜 그렇게 만나냐 입장을 통일해서 접촉을 해야지 그렇게 혼자 만난 건 잘못됐다 해가 또 오후에 또 티격태격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이게 뭐 야당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아마 9일날 탄핵에 돌입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탄핵 연대가 사실 이제 단일 대우로 못 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 그래서 중요한 변수가 사실상 이제 비박계가 캐스팅 보트를 잡고 있는데 지금 뭐 이 발의를 했다 그러면 가결이 돼야 되는 게 이제 사실상 뭐 당연한 이 수순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수가 모자른단 말입니다. 머릿수가. 비박계 안에서 어찌 뭐 상황이 좀 어떤 상황으로 보입니까? 지금 내부의 지금 분위기가 네, 한 10표 정도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야기. 네, 뭐 확정적으로는 7표, 8표는 이제 네. 갔는데 이제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 근데 또 그것도 잘 들어보시면 그거예요. 만약에 갔다, 이제 발의가 돼서 갔는데 부결이 됐다. 그러면 좀 막말로 비박계가 이제 비주류가 독박을 쓰게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제가 볼 때 네. 부결이 됐다면 국민들이 누구를 제일 먼저 비판을 할 거냐. 야당이 내부 표단 속을 해서 야당 표만큼 나왔다면 아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비박이 독박을 쓰게 될 방향으로 그렇죠. 갈 수가 있고 친박은 싹 숨어들이겠죠. 그렇죠. 숨고 뭐 이제 그러면 뭐 뻔하죠. 이제 비박 정계 은퇴를 해라. 뭐 이런 정치적 공세에 말리기 때문에. 오늘 혹시 그거 기사 보셨습니까? SNS에 빅데이터를 돌렸는데 이 친박과 비박 간의 이 숫자 언급되는 SNS 전체 숫자가 비박이 한 100개에서 반한 날 1000개 사이로 그렇고 친박이 욕을 먹는 거는 뭐 10,000개에서 수십만 개 이랬는데 안 좋은 이야기로. 근데 갑자기 비박이 한 20-30배가 더 뛰어서 그렇죠? 29일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박이 독박을 쓰게 될 상황은 명백한데 김무성 전 대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지 그렇죠. 아십니까? 뭐 저도 뭐 직접 한 게 아니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듣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4월 퇴진, 6월 대선이 나왔기 때문에 당론에 입각을 해서 그래도 뭐 당의 당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존중을 해주는 것 같고요. 그러므로 해서 최소한 이 소위 말하는 이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면에서 봤을 때 실리적으로 지금 탄핵을 가더라도 뭐 4월이나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서로에게 큰 불안정을 더 주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타협점을 찾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박계가 탄핵에서
안 하겠다 이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나 담화에서 자기 뜻을 얘기를 해야죠. 자, 그러면 오늘 그 합의는 새누리당 안에서 우리는 4월 퇴진, 6월 대선을 했다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이 오늘 새누리당에서 만장일치로 했다라는 그 4월 퇴진 부분에 대해서 4월 퇴진하면 6월 대선은 자동으로 그렇죠. 가야 되니까 박 대통령이 그걸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오늘 새누리당 안에서 친박 비박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그 부분은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효죠. 그런데 그럼 그 박 대통령이 이야기해야 될 이 타임 리미트 그러니까 이 시간 9일이죠. 한계는 언제 9일인데 9일까지인데 그거를 이쪽에서 여야 합의를 하고 국회에 공을 던지셨으면 7일 이전에는 얘기를 해줘야 8일 날 발의를 하고 뭐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들이 결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데드라인은 저는 12월 7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수요일이네요. 네, 그죠? 근데 아시겠지만 12월 6일이 이제 청문회 이제 기업 총수들이 예, 이제 재벌 쫙 나와서 회장님들 나와서 예. 하고 그럴 테니까 막 들끓을 건데 그 다음 날 또 그런 진솔된 얘기 또 자기의 그런 어떤 뜻이 담긴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서 사실 이제 우리 분노가 굉장히 지금 크지만은 분노를 배출해 줄 수 있는 이 출구를 찾아내는 게 정치의 또 할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12월 7일은 중요하다. 그 전날 분노했던 걸 또 내주시고 나는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9일 날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박 대통령이 그날 딱 세 줄 이야기한 내용이 핵심인데 여야가 합의로 퇴진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주면 따르겠다 이러면서 여야가 퇴진 일정과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합의하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물러나는데 이제 법적인 절차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하야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가 필요 없는데 법적인 절차로 물러난다는 부분은 임기 단축이라는 부분을 해달라. 그리고 그게 결국은 개헌이면 그거 개헌할 것 같으면 이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즉 지금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원 집정부제로 개헌까지 같이 넣자 이런 부분을 슬쩍 물을 탔다. 그러니까 버무리란 거죠. 예. 자기 퇴진 문제하고 예. 개헌 문제를 지금 버무리를 하면서 국민들은 그 개헌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각이 네. 조금 덜하지만 이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보면 정치인이 보면 이거는 개헌 이야기했다라고 해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기 단축이란 말은 헌법 학자 외에는 쓰지 않던 용어거든요. 원래. 그렇죠. 그죠? 뭐 헌법에 있지 않은 얘기니까. 그렇죠. 임기를 갖다가 연장하거나 중임할 수는 없다. 자기에 한 번 더 하거나 자기가 그 이 연장을 헌법에 하거나 나오는 그건 안 얘기니까, 되지만 예.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헌법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줄이는 건 뭐 단 한 가지 방법이죠. 하야하는 부분인데 예. 그건 지금 뭐 싫다고 표명을 하신 거고 예. 그렇지만 정해주는 이 말하는 프레임의 또 로드맵에 따라서는 저희가 결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뭐 여야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또 여기에다가 지금 대선이라는 정치 공학적인 변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지금 모여서 그 의논들을 하셔야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조금 그분은 본인이 전성기에 힘이 있고 이럴 때는 국회에다가 뭘 의논을 하나도 안 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경시한다고 맨날 소통을 안 한다고 티격태격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정작 본인이 물러나게 되는 문제는 없지 국회에다가 자신의 목을 맡기는지. 아니 뭐 이제 그분 저 성격 우리가 지금 탓할 지금 시간이 없고요. 아 제가 뒤끝이 있어서 그렇네요. 그냥 넘어갑시다. 네. 그럼 여기 중요한 거는 일단 두 가지가 남았지 않습니까?